사실상 저희 어머니가 즐겨 들으시던 곳이었고, 저는 그 곁에서 몇 번 듣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 역시도 습관처럼 들어오곤 하죠. 저는 현재 50대 초반의 남성이고, 인천에서 살고 있어요. 원래 고향은 부산이고,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이 양산이었는데, 지금이야 꽤 근사한 도심지가 돼 있지만, 제가 살 때만 해도 마을은 별다른 이름이 없었어요. 그저 밤나무가 가득한 큰 산이 자리하고 있어서 밤나무골이라고 불리던 곳에 있었죠. 그 당시에 저희 집은 형편이 여유롭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어머니는 그곳에서 살았던 게 가장 큰 추억이고 행복이었어요. 지독하게 가난했던 그때가 왜 좋을까 싶으면서도 가난하지 않아도 너무나 불행하게 살았던 과거에서 벗어났기에 그렇게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장 행복했노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불행은 아버지로부터였어요. 늘 부지런히 일했고 사람 좋기로 소문난 나의 아버지는 집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밖에서는 사람 좋은 척 그렇게 지어 보이던 미소가 힘에 겨웠는지 아니면 돈을 벌어오는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했는지 그 사람의 속은 모르겠지만 틈만 나면 손을 올렸고 얼굴을 제외하고는 온몸을 때렸죠. 아마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얼굴에도 손을 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혹여나 사람들이 알게 될까 그게 두려웠던 아버지가 방식을 바꾼 거겠죠. 솔직히 지금도 그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한참 후에나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만 한 거죠. 어쨌든 어머니는 늘 제게 괜찮다 하시곤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답답하고 싫고 어떨 때는 짜증이 났죠. 그러다가 딱 하루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 옆에서 울다가 밀쳐서 그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유리로 만들어진 작은 탁자에 부딪히면서 깨진 큰 유리 조각이 제 등에 박히게 됐던 거죠. 잘못했으면 걷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다만 놀랐는지 어쨌는지 저는 당시 기억이 없었죠. 그저 등이 너무 뜨겁다는 생각만 들었던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보 같고 미련했던 어머니는 제 퇴원과 동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심하게 맞은 날에는 끙끙하는 앓는 소리까지 내며 잠들었다가도 아버지의 아침밥을 차려주던 어머니였지만 자식에게 손을 댔다는 것에는 절대로 참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제 손을 잡아 끌고 공중전화로 한참을 전화를 돌리다가 그렇게 발길을 향한 곳이 바로 양산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는 분의 집에서 신세를 졌고 한 달이 조금 지나 그곳을 나와 작은 막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물도 나오지 않는 그저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도 아버지가 없는 그곳은 너무나 편안했다는 게 기억이 나요. 어머니는 동네에서 꽤 떨어진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고 가을이 되면 밤나무가 가득한 산에 올라 밤을 주워오기도 했죠. 이미 떨어져 있는 밤이 반쯤 벌어져 있는데 그걸 앞발로 고정해서 벌리면 쉽게 잘 익은 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신발이 너무 낡아서 늘 밤나무 가시가 발에 박히곤 했었어요. 겉으로 보면 눈에도 잘 보이고 큰 가시가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발에 박히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짜잘한 가시였죠. 또 가시 박혔구나. 엄마가 가지 말라니까. 그래도 맛있잖아. 그러니까 가야지. 이리 와. 엄마가 가시 빼주고 밤도 삶아 줄 테니까. 응, 진짜 좋아. 군밤도 좋고 삶은 밤도 좋고.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마 누구라도 매번 밤만 먹어야 한다면 물리기 마련이었을 겁니다. 그저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형편이라는 걸 모르지 않은 제 거짓말이었죠. 밥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행복하고 너무 좋다는 그 거짓말을 겨울이 끝나기 전까지 내내 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제가 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에 그나마 집 비슷한 그런 곳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남의 집에 새를 들어 살았고 반지하라고 하지만 창문 아래서 보면 사람의 발목 정도만 보이는 지하에 가까운 그런 집이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난했고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더욱 궁핍해졌지만 저는 그대로도 괜찮았어요. 아마도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었겠죠. 돈은 없었지만 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머니는 노력하셨고 제가 한 뼘씩 자라는 만큼 어머니의 굳은 살은 늘어갔을 겁니다. 비록 나의 어머니는 학교도 3년을 다닌 게 전부였고 다른 사람보다 배움이 짧았을진 모르겠지만 제게 가르친 건 넘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겨우 3년을 다닌 학교의 중퇴자에 불과했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게 삶의 지혜와 지식들을 보여주셨죠. 어머니가 가장 먼저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공평하지 않아.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가난하면 여유가 없어진단다.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는 방법뿐이야. 어머닌 말로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1분을 늦게 가는 것보다 1시간을 먼저 가 있어야 한다고 어머닌 늘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역시 정확한 시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의 시계는 늘 앞당겨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1분 1초를 살아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하루는 그런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냐고 말이죠. 일찍 가도 돈을 더 주지 않고 노력해도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어머닌 자신보다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은 확실하기에 최선을 다해 살 거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닌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장래희망 조사서를 작성해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고 그런 제 곁에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꿈이 뭐야? 근데 엄마, 난 꿈도 없고 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 지금은 네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가는 거야. 그게 어린 아이들이 할 일이지. 근데 내 친구는 의사 선생님, 축구 선수 막 이런 거 적었던데 꿈이 너무 많다고. 조금 늦으면 어떠니? 다만 이것은 꼭 명심해. 넌 언젠가는 직업을 가질 거야.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지. 근데 난 공부도 못하고 내가 안 좋은 직업 가지면 어쩌지? 좋은 직업, 아닌 직업, 그게 뭐든 상관없어. 다만 넌 일을 해야 하고 꼭 최선을 다해야 해. 최고가 돼야 해. 그것만 명심해. 최고로 일찍 나오는 요리사가 돼도 좋고 최고로 손이 빠른 농부가 돼도 좋아. 그게 뭐든 너의 최고를 유지하게 되면 특별한 사람인 거야. 알겠니? 응. 그리고 저는 그날 제 꿈을 결정했어요. 최고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자 라는 꿈이었죠. 그저 놀기 좋아하고 장난치기 좋아하던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학책만 봐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괜히 발가락이 가렵던 어린 저는 싫은 것을 참아내는 것부터 시작했죠. 스스로에게 수학이 너무 좋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저는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때 군대와 대학 생활에 잠깐 떨어져 지내다가 제가 취업을 하는 동시에 어머니와 인천에 정착하게 됐던 겁니다. 사실상 모든 게 어머니 때문이었죠. 좋은 대학을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갔고 대학 졸업도 전에 이름 있는 기업에 인턴으로 뽑혔으니까 말입니다. 모든 게 탄탄대로였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창업 동아리에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사업까지 했죠.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멈춰버리는 일 없이 시간의 틈도 허용하지 않고 최고가 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회사를 다녔고 그곳이 하필이면 중복 취업이 불가능했기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을 때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다는 거였어요. 다들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권했고 저 역시도 현실적으로 그게 옳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일은 힘들어도 워라밸이 보장되고 그만한 연봉을 주는 곳도 찾기 힘드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좋은 회사지. 다니는 걸 포기하면 아까울 거야. 하지만 그 회사가 네가 없다고 망하기라니 도망을 가니? 그 회사는 언제나 그 자리에 늘 있을 거야. 그런데 사업 그건 네가 없으면 망하겠지. 그 자리도 집세만 나가겠지. 그렇게 저는 결국 사업을 택했고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반년 정도가 흐르자 다행히 사업은 안정적이고 차근차근 성장해 나갔습니다. 비록 불규칙하긴 해도 제가 30 중반의 나이에 이미 제가 기존에 받던 연봉을 한 달 만에 벌어들인 적이 있을 정도였죠. 워낙 특수한 사업이기에 이곳에 직접 쓰진 못할 것 같지만 몇 줄의 글처럼 뚝딱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잠을 3, 4시간 정도 자면서 그렇게 밤새 일을 하고 또 일해서 이뤄낸 성과였죠. 제게는 여유도 돈도 없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시간을 더 많이 쏟았던 겁니다. 맞아요. 제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대로 해왔기에 이뤄낼 수 있었죠. 다만 한 가지, 어머니가 소원하던 것은 제가 가정을 이루는 거였어요. 공부하고 일한다고 연애에는 도통 소질도 관심도 없었던 저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여자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네가 오해를 했다. 그러면 넌 어쩔 거니? 당연히 사과해야겠죠? 미안하다고. 그럴 땐 빌어야 한다. 그럼 오해가 아니고 여자가 잘못했다면? 잘못이요? 그럼 반대로 사과를 받아야... 아니, 그때 사과를 하는 거야. 여자를 잘못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네? 그래야 가정이 평화로운 거거든. 이건 폄하도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야. 단지 남자는 여자를 말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 잘못하면 빌고 잘못하지 않아도 사과해라. 그러면 가정은 늘 행복하고 평화로울 거야. 그게 가장 좋단다. 근데... 물론 너희 아버진 그러지 못했지. 날 때렸지. 아이 엄마, 그 사람 이야기는 왜... 너에게 직접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너희 아빠가 날 때린 건 말로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아서야. 네가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절대 이기는 게 아니야. 알겠니? 얼른 대답하렴. 알았어요. 명심할게요. 실제로 어머니 이야기는 통했습니다. 제 서툰 연애는 대부분 순조로웠고 2번의 연애 만에 제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게 됐어요. 가족을 꿈꾸고 안정된 결혼을 원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너무 착했죠. 난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어머니가 생기는 게 좋아. 결혼하면 꼭 같이 살고 싶거든. 내 꿈이야. 가족이 되는 거잖아. 나도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어머니가 절대로 싫다고 하실 텐데. 자기가 설득해봐. 사실 어머님도 마음으로는 같이 살고 싶을 거야. 다만 자기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런 거겠지. 나도 같이 설득할 테니까 우리 같이 살자, 응? 나야 뭐 자기가 그렇게 해준다면 너무 고맙지. 내가 마음으로는 너무나 바라던 일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젊을 때 나 키운다고 엄청 고생하셨거든. 그래? 그럼 더더욱 모시고 사는 게 맞아. 나도 잘하고 당신도 잘하면 어머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좋은 가족을 만들어 보자, 응? 고마워. 정말 내가 평생 잘할게. 당연한 거야. 아무래도 내가 조금 자기에 비해서 이것저것 많이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아.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 모든 게 완벽했다. 저는 그날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세상의 불행을 어린 시절에 모두 끝낸 것처럼 앞으로는 더없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어요. 진짜 세상을 다 가진 느낌. 이제야 모든 게 보답받는 그런 기분이었죠.
하지만 순조로울 줄 알았던 결혼은 그 사람의 폭탄 발언으로 잠깐 멈추게 됐습니다. 뭐?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맞지?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나도 말하려고 했어.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웠어. 자기를 잃게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조금만 나중에 말하자는 게 이렇게 된 거야. 제발 화내지 마.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응?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네가 결혼한 전적이 있다는 말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그게 흠이야?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흠도 아니야. 그리고 정말 잠깐 살았어. 그냥 어릴 때 나도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 잠깐 결혼한 게 전부였어. 진짜 1년 살고 이혼했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집 알아보고 드레스까지 골라놓고 이제 와서? 정말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너무 행복해서 나도 잊고 있었던 것 뿐이야. 혼인신고하면 다 내용 나오니까 그러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 정말 처음에는 연애만 할 줄 알았고 나중에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고 그 이후에는 잊고 있었어. 진짜야, 맹세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이건 우리 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배신감도 컸습니다. 만약 연애할 때 그 말을 했었더라면 상황이 바뀌었을지도 모르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와중에는 배신감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을 꺼내기도 무서웠고 그걸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게 뻔했기에 그것도 두려웠죠. 그런데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쁘던 제가 갑자기 달라진 걸 알고 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결국 털어놔야 했습니다. 애초에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는 것도 배신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를 묵묵히 듣던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게 맞겠지? 마마보이 그런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엄마는 괜찮다는 뜻이야? 내가 결혼하냐? 그러면 남자 데리고 오든가. 결혼은 네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게 왜 내 허락이 필요해? 아니 엄마는 엄마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그렇잖아. 나를 빼고 보면 어떠냐? 그래도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럼 네가 망설이는 거지. 진짜 내가 망설이는 건가? 내가 자신이 없나? 날 속였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 솔직히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라. 그 사람과 꿈꾸는 미래에 지금의 조건이 걸림돌이 되는 건지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결혼 사진을 찍는데 이혼 경력이 뜨는지, 신혼여행을 갔는지, 이혼한 전 남편이 같이 가는지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그게 말이 되지 않으면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야. 그깟 서류, 종이 쪼가리 그게 뭐라고 그러냐? 그것도 그렇네. 서류는 그냥 서류인데. 애초에 너보다 어리고 예쁘고 참한 아가씨인데 감사해야 맞지. 내가 그 여자아이 엄마였으면 반대했어. 알긴 알아? 내가 뭐 어때서? 일만 하고 무슨 데이트를 시간 내서 해주기라니. 얼굴이 잘생기길 했니? 엄마도 참. 무슨 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 아들이니까 하는 거지. 너무 시간 끌지 말고 고민 끝내거라. 그 시간 동안 너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저희는 진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고집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 따로 살게 됐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자주 찾아가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됐죠. 아내는 실제로 어머니에게 굉장히 잘했습니다. 항상 밝게 웃고 저와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이야기도 했고요. 하지만 의외로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약간 불편해하셨습니다. 낯을 가린다고 해야 할까? 정확히 어떤 표현이라고 해야 될진 몰라도 아내의 방문을 반기지도 이야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셨죠. 그리고 한시라도 저희 둘을 내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런 이유로 많이 속상해했고 저 역시 그런 아내를 보며 달래기도 했죠. 솔직히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보통 드라마는 그 반대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기에 시어머니가 피하고 아내가 그 뒤를 쫓는 건 아이러니했죠.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오늘은 글쎄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러시더라. 아니야, 그냥 잠이 드셨거나 하셨을 거야. 나도 저번에는 안 열어주시더라고. 그래? 난 정말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거든? 왜 그런 거 있잖아. 딸 같은 며느리. 나 그거 하고 싶다고. 우리 그러지 말고 어머님 모셔오는 건 어때? 어차피 가까운데, 응? 마음은 그러고 싶지. 그런데 어머님, 결혼하면 따로 살아야 하고 각자의 가정을 지키는 게 옳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셨었어. 아주 오래전부터. 더구나 내가 설득해도 절대로 싫다고 하시니까. 진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난 어머님이랑 이야기하는 게 더 재밌는데. 내가 다음 주쯤에 또 이야기 꺼내볼게. 진짜? 꼭이야? 꼭 약속해. 이런 아내를 보면서 저는 참 복받은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고요. 그런 우리 부부 사이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반대로 어머니와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엄마가 저와 아내를 밀어내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졌다는 거였고요. 어떤 날은 문을 아예 열어주지 않았고 돌아가라고 생전 지르지 않던 고함도 지른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느 날 문득 발견하게 된 어머니 팔에 검붉은 멍자국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맞았던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며 거의 발작을 했었어요. 이게 뭐야? 누구야? 누가 이랬어? 설마 그 인간이야? 아니야, 그냥 넘어졌어. 부딪힌 거야. 그 인간 죽었겠지. 살아있겠니? 혹시 알아? 실종신고까지 했던 그런 양반인데 혹시 아냐고. 엄마, 나 속이는 거 아니야? 다 늙어서 뭐가 그립다고 그 인간을 또 받아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겨. 아주 오면 얼마 안 남은 머리털도 내가 다 쥐어 뽑을 수 있는데 엄마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해? 진짜지? 진짜 아니지? 나 진짜 그 인간 다시 보는 거면 엄마 절대 용서 안 해. 알았어? 아우, 얼른 집에 가. 둘 다 속 시끄럽게 할 거면 오지 말든가. 어머님, 저는 와도 되죠? 아가, 너도 얼른 들어가. 평일에 일하면 사람이 얼마나 힘든데 주말에 와서 기운